요즘 있네. 어쩔 수 없어. 자요. 야, 이거 4개 들고 가고 이거 가져가고. 아하. 챔피냐? 굴쟁이 선물로 이렇게 주면 와, 사탕이 반짝반짝. 오늘도 아빠가 밖에 나가서 사탕을 보러 왔다 이거지? 치킨 대신 사탕. 진짜 뺏고. 성운의 수축. 얘들아 뭘 배우는지 알고 배우랬어? 뭘 배우는 거야 지금? 별의 탄생. 별이 어떻게 탄생해서 별이 어떻게 죽는지 배우는 거야. 별이 죽어요? 죽죠. 별도 수명이 있어. 성운이 수축하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 이거는 얘들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뭔가 부피가 팽창하면 얘들아 어떤 기체들이 부피가 이렇게 커지면 온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단열 팽창, 구름의 생성 이런 거 할 때.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져요. 추워진다는 얘기야. 조심해. 온도가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이런 말이 아니고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떨어지고 부피가 줄어들면 수축? 그럼 온도가 상승하는 거거든. 요거 이제 배경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지금 성운이 수축하는 데잖아. 성운이 뭔지 알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우주에 있는 그 먼지나 티끌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성간물질이라고 불러. 똑같은 말이야. 성간물질. 그러니까 성운, 먼지나 티끌들이 이렇게 뭉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뭉치면 부피가 줄어든 거 아니야? 부피가 수축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돼?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온도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얘들아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는데 또 계속 수축해. 온도가 계속 올라가. 계속 더 뜨거워 하다 보면 빛이 나와. 대장간에서 그 뜨거운 쇠 보면 빛 나오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뜨거워지면 빛이 나온다. 그래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불러. 원시별은 빛을 내긴 내는데 별이라고 하지는 않아. 별이라고 하려면 중심부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별이라고 부르고 그냥 빛이 나다고 해서 와 별이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 좀 이따가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축을 계속 수축해. 그러면 원시별이 드디어 정식별이 될 거야. 이 정식별이 되는 이 친구를 별에 얘들 단계가 있어.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다음에 2학년 다음에 3학년이잖아. 이런 것처럼 별의 첫 번째 별이 드디어 됐습니다. 합격하면 그 상태를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이니까 별의 첫 번째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좀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해서 적색 거성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행성상성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심부는 백색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다가 첨가로 막 쓸 거야. 쓸 거라고 백색 외성 이렇게 변해가다가 끝이야. 이제 별이 죽은 거야. 태양도 이렇게 될 거야. 태양은 현재 어떤 단계냐면 2단계야. 주계열성.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적색 거성이 있다가 행성상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끝 이렇게 될 거야. 태양의 수명이 약 100억 년이야. 태양의 현재 나이가 50억 년 정도 돼. 지구 나이랑 비슷하지. 그럼 앞으로 태양은 50억 년 뒤에 죽어. 그럼 우린 태양 없으면 죽잖아. 알고 있지? 옛날에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했더니 빵을 먹으면 된다나 편의점을 가면 된다나 이상한 소리 하던데 태양이 없으면 편의점도 없지. 왜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태양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봤자 50억 년밖에 못 살아요. 50억 년 이후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니. 그럼 그때 인류가 멸망하겠지, 지구와. 근데 인간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쉽게 멸망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뭔가 방법을 찾을 겁니다. 무슨 방법을 찾을까? 응? 다른 행성으로 갈 수도 있죠. 선생님이 볼 때는 인공태양을 만들 것 같아요.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분명히 하늘에 띄울 거야. 인간은 그러고도 남아. 그래서 또 살 거야. 아주 지독한 존재야.
바퀴벌레보다 더해. 바퀴벌레가 지질 때 생명을 친 건 알지? 바퀴벌레 함부로 죽이지 마. 우리보다 훨씬 선배라고. 개미도 지질 때부터 써봤지? 잠자리도 그래? 잠자리 잡을 때 두 손으로 공손하게 잡으라고. 죄송합니다. 잠깐 잡겠습니다. 적색거성으로 가기도 하는데 초거성으로 진화하는 친구도 있대. 초거성으로 진화했다가 이 친구는 다시 초거성으로 진화했다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다음에 빵! 하고 어마어마한 폭발을 만들어낸대요. 그러고 나면 어떤 친구는 중성자별로 차갑게 식어버리고 어떤 친구는 블랙홀이 돼가지고 우주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이 친구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주에는 별이 점점 사라지겠네요. NO! 새로운 별이 또 탄생하겠지. 뭉쳐서 탄생하고 살다가 죽고 흩어지고 그 물질도 흩어지고 또 다시 뭉쳐서 또 만들어지고 또 흩어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생을 보내는데 자 체크합니다. 성운이 일단 뭉쳐야 온도가 올라가고 덩어리가 만들어지면서 별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뭉치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떤 데서 뭉치겠니? 어떤 곳에서 성운이 뭉칠 수 있겠어요? 성운의 밀도가 높은 곳이겠지? 밀도가 높은 곳에서 물질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어야 뭉칠 거 아니야? 근데 왜 뭉치는 거야 얘네들? 왜 뭉쳐 갑자기? 왜 뭉치는 거야? 지네들끼리 서로 땡기는 거 뭐라고 그러죠? 지네끼리 서로 땡기는 거 만유인력 혹은 중력 때문에 뭉치는 거야 그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중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지네끼리 움직이다 보면 밀도가 이제 높은 곳에서 지네끼리 어떤 작용이 생기면서 스스스 이렇게 뭉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주에 이렇게 성간물질, 이 성운이 있었는데 걔들이 이렇게 꾹꾹 다 뭉쳐가지고 이따만한 별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는 먼지나 티끌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쳤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혹시 내가 본 적 있습니까? 별의 고향이 있었고 별의 고향이 있어. 고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별이 자주 탄생하는 그런 규모가 완전 큰 거야. 성운의 규모가 훨씬 커요. 그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뭉쳐서 별 하나 만들어지고 또 좀 더 이렇게 뭉쳐 계속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성운이 크게 밀도가 높은 곳에는 계속해서 하나씩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닭이 왜 달걀 낳듯이 그런 계속 나온다. 아무튼 이거 낚시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성운이 수축을 해야 별이 될 거야. 근데 그 성운의 온도가 높아야 유리해, 낮아야 유리해. 뭉치려면 온도가 어떤 데 곳이 뭉치기가 쉽냐? 그렇지. 훌륭한 친구예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답니다. 절대 높다고 하면 안 돼. 뭉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아야 분자 운동이 느려야 잡히지. 그래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출발을 할 거다라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지금 어떻게 만드냐면 온도가 점점점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온도가 증가해서 이 친구가 드디어 빛을 낸답니다. 빛을 내. 우와! 밝게 빛난다. 별이다! 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조심해. 이 친구는 원시별은 별이 아니랍니다. 별이라고 부를 수 없대요. 그래서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원시별이라 해요? 그냥 다른 이름을 붙이지. 빛을 내긴 내니까 또 그냥 또 별이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원시별은 별이 아니다. 얘들아 원시인이 사람입니까? 사람. 얘를 잘못 들었네. 왜 이런 애 있잖아. 왜 사람의 진화 이거 있잖아. 이거 중에 이 제일 쬐끄만 애가 아닌가? 선생님 사회를 모르겠네. 원시인이 사람인가요? 원시인이 그건가? 바라바라 기울까 막 이러는 애인가? 그럼 사람 맞는 거지? 나뭇잎 하나 차고 이렇게 생기는 애. 얘를 잘못 든 것 같다. 원시인은 사람이래요. 우리 맞아. 어? 너 원시인이야? 얘가 약간 못하는 것도 약간 창 하나 들고 빤스만 하고 입고 한번 와볼래? 뭔가 이렇게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상이 없어서. 상이 없어. 팬티는 있잖아. 나뭇잎 팬티 하나 맞춰서. 상이 있어요 간편하서. 걔 좀 괴롭히지 마. 걔 내비도 이렇게 입 벌린단 말이야. 저요?
잘 보세요. 이 빛이 왜 나왔는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거든. 이것은 중력 때문에 물질들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빛을 낸 거야.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니까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 아, 원시별은 빛을 내긴 내는데 별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근데 빛은 왜 나느냐?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 때문에 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 그리고 나서 수축되는 게 멈추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온도는 계속 증가한다네요. 온도가 계속 증가한답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몇 켈빈이 되면, 이 몇 켈빈이 중요해.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얘들아 이 숫자는 시험 문제입니다. 1000만 켈빈이라는 숫자는 기억하세요. 이거 낚시 많이 해. 이거 만자 빼고 1000켈빈 막 이런다. 그럼 틀려. 1000만 켈빈이야. 공 하나 빼고 또 100만 켈빈 그런다. 아니야. 무조건 1000만 켈빈이야. 1000만 켈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된답니다. 와,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그죠?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 별이 뿜어내는 진정한 우리가 보고 사는 그 빛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아, 그러니까 과학에서 별이라고 하는 정의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열과 빛을 내는 천체라는 거야. 근데 그냥 우연찮게 빛을 냈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정리되겠지? 그래서 1000만 켈빈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별이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주계열성에서 한참을 산대요.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전체 별의 일생 중에 90% 이상의 시간을 전부 주계열성에서 보낸대. 저 90%라는 숫자도 자주 물어봐. 아, 그럼 대부분 주계열성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중심부에서 수소라는 재료가 떨어지면, 그럼 얘들아 이때 이 별의 중심부에는 뭐만 가득 차 있겠니? 헬륨만 가득 차 있겠지. 그렇게 되면 중심부가 수축하고 바깥으로 팽창하고 좀 더 추가 설명할 거야. 블라블라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애가 원래 별이 이만했는데 이렇게 묵 커진대요. 그래서 이름이 거성이야. 커졌다는 거야. 근데 앞에 색깔을 보세요. 적색이지. 얘들아 빨간색 에너지가 높은 거 낮은 거? 빨간색 낮은 거야. 빨간색은 낮은 거야. 그럼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거는 조심하세요. 적색 거성은 표면 온도라고, 반드시 표면이라는 문자 들어가야 돼요. 표면이라는 글자 들어가야 돼요. 표면 온도가 감소하면서 빨간색이 된 거예요. 왜 갑자기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에 부분이 이렇게 커지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되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역시 자주 물어봅니다. 이 친구는 태양 정도의 별. 얘들아 태양이 큰 편, 작은 편? 태양은 별 중에서 큰 편에 속해, 작은 편에 속해? 큰 편. 그래. 태양은 족밥이에요, 족밥. 태양은 전체 별들 중에 중하.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한 75등, 70등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작은 애야. 작은 축에 속해요. 태양 정도 조금 사이즈가 조금 별거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고 태양보다 훨씬 큰 애들이 있대요. 그걸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10배 이상. 얘네 베텔게우스라고 알아요? 베텔게우스라고 들어본 것 같네? 어디 있는 친구지? 별자리 좀 관심 있나요? 천문학이라는데요. 응, 별자리. 겨울철 별자리 알고 있나? 겨울철의 대삼각형? 어려워. 오, 전별자리. 어? 물병자리. 그건 봄이 아니 하늘자리, 어? 개자리, 하나자리. 요새 중학교 때 별자리 안 나오나? 나와요. 나오지. 여름철의 대삼각형. 안 나오네. 그렇게는 안 나와. 아니야 그렇게 나올 거. 견우어지는
별자리 배울 때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견우는 어딨나. 직녀가 알려지? 내 직녀는 어딨나. 아니지, 저 친구가 견우를 기다릴 수도 있지. 견우를 기다리다 직녀 기다린다. 자네 말이야. 저요? 어. 뭐지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진지해지는데. 견우가 좋아? 직녀가 좋아? 그걸 되죠. 진여잖아. 여자를 싫어하는 거구나. 여자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 뭐. 태양이 옆에 된다면 초 얘다 누가 더 커 보여요? 초거성은 훨씬 큰 거야. 시장초 씨앗 자체가 훨씬 큰 애들이 있게 된대. 근데 초거성은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적색거성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할 거야. 좀 이따 다시 비교를 할 겁니다. 당연히 이 친구도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얘도. 위에 써 있잖아. 이 친구도 어차피 커졌으니까 표면 온도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죠? 중심부 온도는 증가해. 네? 중심부는 온도가 증가합니다. 조심하세요. 중심 온도는 증가한다. 이 친구도 써줄까 여기다. 중심 온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적색거성으로 진화한 친구가 있는데 행성상성운 이게 뭐냐면 이제 별이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핵융합 반응이 끝났을 때 겉에 분이 이렇게 우주로 흩어지는 거예요. 우주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야. 흩어져. 빵 터지는 건 아니고 그냥 스멀스멀 이렇게 흩어지는 거야. 그런 걸 이제 행성상성운이라고 부르는데 행성상성운은 역시 마찬가지죠. 이 친구는 주변부 친구들이 행성상성운이 되는 거고 중심부는 꾹 뭉쳐가지고 백색 외색입니다. 구별해 주시고 이때 행성상성운이 이때 좀 더 사진 보고 할 거야. 초신성 폭발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부가 빵 터지면서 우주 전체로 날아가는 건데 여기가 시험 문제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잖아. 이게 아까 내가 했는데 이 초신성이 빵 하고 터질 때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래요.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저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다. 선생님, 얘 태양 정도 되는 별은 뭐 멋있는 거 못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만들어봤자 탄소랑 산소까지밖에. 그러다가 중성자별이 있고 블랙홀이 또 나눠지죠. 이 친구는 그 초신성 중에서도 질량이 조금 좀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요. 이 친구는 질량이 좀 큰 애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뭔지 알죠? 맨날 막 손발 오그라드는 멘트 있잖아.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게 블랙홀. 질량이 아주 큰 별이 죽으면 블랙홀이 남는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여기서 잠깐 퀴즈, 깜짝 퀴즈. 얘들아, 중성자별은 중심부가 아니고 중성자별은 중성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OX. 시험 문제에 나왔어 얼마 전에. 중성자별은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느낌이 어때? 느낌이 뭔가 야리꾸리하지? O야. 중성자별은 중성자로 돼 있으니까 중성자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건 한 개도 없단 말입니까? 그건 아닌데 시험제 나왔을 때 중성자별은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만자가 붙어도 과감하게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이거는 중성자로 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다. 그게 끝이에요? 함정 이런 거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다른 거에서 예민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가지면 눈을 뜨고 막 째려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친구는 진짜로 중성자별로 되어 있다. 블랙홀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빛도 흡수하는 물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라앉았어. 자, 조금 이제 좀 추가 설명을 좀 할 건데 이렇게 진화해서 별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물질들이 막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우주가 탄생해가지고 이런 별들이 만들어지고 죽고 다시 만들어지고 죽고 하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주에 흩어져 있는 물질들은 점점 어때? 무거워져 가면 이 친구들이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원래 수술할 일밖에 없었는데 자꾸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서 막 이렇게 빵빵 터지잖아. 그러니까 우주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주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주에는 무거운 원소가 많아지겠지. 맞지 않아? 아니 지금 우주가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무거워진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흩어진 재료를 가지고 다시 꾹꾹 뭉치기 시작하는 또 신규 별이 있을 거 아니야.
예전에 만들어진 별에 비해서 요즘에 만들어진 별은 당연히 어때요? 이 친구는 가벼운 물질들로 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 친구는 무거운 원소를 이미 포함하고 있겠지. 그것만 자나 시험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다음은 A별과 B별이다. A별은 우주가 탄생한 지 뭐 몇 억 년 때 만들어진 거고 B는 더 나중에 만들어진 별이다. 둘 중에 무거운 원소의 함량이 높은 건 당연히 B라고 해야 된다. 아니 생각을 해봐. 니네 지구에 철 있어요? 우라늄 있어? 이거 다 어디서 왔냐고. 처음에 빅뱅 때는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 계속 거치면서 우주의 전해들이 되게 많아진 그죠? 지금으로부터 46억 년쯤 전에 그때 뭉친 게 지구다 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애가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그럼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더 원래 미리 만들어졌으면 없겠네요. 없겠지. 있어도 되게 조금밖에 없었겠지. 뭔지 알지? 구별해줘야 돼. 시기별로 구별해줘야 된다고. 거기 잠깐 보세요. 21쪽. 21쪽 잠깐 봅니다. 21쪽. 21쪽 보면 그림, 얘들아 이거 그림 되게 잘 나와. 그림으로 쭉 보여주거든. 그러면 21쪽에 한가운데 있는 그림 보세요. 크게 널쩍한 그림. 성운, 수소랑 헬륨으로 되어 있는 성운이 수축해가지고 주계열성 어쩌고 적색거성, 초거성. 우와. 행성상 성운 그림 좀 잠깐 볼래? 행성상 성운 그림 잘 좀 봐주세요. 그 행성상 성운 보면 약간 보라색처럼 보이죠? 그죠? 그 행성상 성운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 한가운데 쬐끄맣게 하얀 점 보여? 네. 그 친구가 중심부가 단단히 뭉쳐서 된 녀석이야. 그게 바로 백색 외성이야. 행성상 성운은 뭐예요 그럼? 그 하얀 점 빼고 나머지 그 보라스름하게 돼 있는 그거 있지. 그게 행성상 성운이야. 주변부가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야. 저게 다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한가운데 하얀 점만 남겠지? 그게 중심부가 남은 백색 외성이 된다. 선생님 얘 뭔가 빛나는 것처럼 보이네요. 얘도 뭐 합니까? No! 백색 외성은 그렇게 막 빛을 내 이런 게 아닌데 달처럼 빛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달처럼 뭔가 빛을 받아서 약간 그래프를 이렇게 한 거고요. 밑에 초고성은 초신성 폭발 빡 한 다음에 금이나 우라늄도 만들어지고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된다. 요건 그냥 그림 봐도 알 수 있죠? 저 백색의성은 전 잘 끝이에요. 이제 끝나는 거야. 저대로 그냥 이제 쭉 그냥 식어 가는 거야. 뭐 좀 시간이 갈수록 백색성도 많아지겠지. 근데 저게 이제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은하나 이런 행성에도 행성이나 다른 별에게 흡수되기도 하고. 얘네 알고 있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인가요? 마젤란인가? 우리 은하랑 그 은하랑 충돌하잖아. 근데 은하끼리는 후퇴하잖아요. 맞아. 네? 네? 은하 모든 은하는 서로 멀어지잖아. 근데 우리 은하랑 헷갈리네요. 안드로메다였던 것 같아.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가까워지거든요. 뭔 소리? 왜 가까워지지? 역설. 뭘 켜? 의미 강조해요. 아, 강조 문제인데 이거.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하니까 모든 은하는 우리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모두 적색 편이가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안드로메다는 청색 편이가 일어나요. 왜요? 지구도 지금 제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트윈이론을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있다고. 인기가 반대. 그렇죠. 가까워지다는 얘기야. 청색색이. 그냥 단순하게 쭉쭉쭉쭉 이렇게 딱 하고 끝나면 다 적색 편인데 얘네들이 가다 보면 그 막 은하 막 뭉쳐 있게 지네끼리 막 충돌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궤도도 좀 이렇게 튀어주고 막 그러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둘이 이렇게 멀어지다가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중력이 너무 서로 세게 작용하면 이렇게 같이 붙어버립니다. 은하가 합쳐진다. 빅뱅주는 잘못된. 그런데 무슨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 억 년인가 얼마 뒤에 하여튼 은하랑 은하가 충돌이 일어난다. 어떻게 돼요? 오래 살아봤자지. 어차피 뭐 진정이고.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재밌게. 난리 나겠지 뭐. 난 노벨상 타고 있습니다. 너 누가 알겠냐 솔직히.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 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우리 같이 살아볼래? 그때까지 물리 공부하면 물리 천재가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안 해야 되는 거. 그것까진 보기 힘들겠죠.
이것도 하나 체크해주세요. 이거 얘들아 태양 정도 되는 별과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있대. 그죠? 둘 중에 누가 더 수명이 길까? 역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둘 중에 누가 수명이 길 것 같아? 쬐끄만 놈, 큰 놈. 작은 또 이 쬐끄만 놈이 수명이 길대. 아니 큰 놈이 등치가 크니까 더 연료도 많은 거 아닌가요? 대신 그 소모율이 크대. 너무 이제 막 핵융합 반응을 너무 막 많이씩 해가지고 덩치가 원래 컸음에도 재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 소진시켜 버린대. 그래서 기억해라. 이것도 잘 나와. 수명이 더 긴 친구는 누구냐? 그러면 질량이 작은 태양 정도 되는 친구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애지간한 질문들은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표면과 중심부 잘 구별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뭐만 잘하면 되냐면 이 단계에서 중심부에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냐, 이 단계에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쪽으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오래 살고 볼 일이지. 또 나중에 냉동인간 기술 완벽하게 개발되면 진짜 난 들어가고 싶어. 난 그 혹시 들어가실 분 지금 들어가면 한 49억 년 뒤에 깨어납니다. 그때 이제 태양이 꺼지기 직전일 거예요. 나 너무 좋아. 그때 안 껴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람 뭐라고? 그때 사람들이 안 껴줄 수도 있지. 아니 사람이 끼워준 게 아니지. 기계가 이렇게 하겠지. 삑 49억 년이 지났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기계가 40번으로 셀 수 있어요. 나랑 같이 49억 년 동안 잘 살아. 자네 어때? 그때 일어나서 우리 복싱 좀 해. 그냥 안드로메다는 5억 년 뒤치고 왜 이렇게 삶이 부정적이냐? 가정이 좀 이렇게 힘들어요. 엄마 아빠한테 맞고 자랐지. 5억 년 뒤에 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억 년 뒤에 충돌한다고? 아까 그랬었어요. 내가 그랬다고? 저런 애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맞아요. 수치를 잘 모르겠다고. 야 저런 친구가 밖에 나가서 노정환 선생님이 5억 년 대를 했다고 막 한말 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우린 모두 지옥으로 갑니다. 5억 년 인생 살아봤자 별거 없어요. 난 하여튼 지원할 거야. 대신 여기 즐기고 애들 결혼식까지 좀 보고. 그래 잘 살아라. 아빠 간다. 저희 결혼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누가? 저희가. 왜? 저희 얘들 왜 이래? 저희를 안 하면 안 돼요. 어? 애들하고 애들 저희라고 하는 건 좀. 아니 내 애들 얘기한 거야. 아. 내 아들들. 니네 결혼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손주까지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이거 누에 꽃처럼 말고 이게 손주 이렇게. 자 물리 배우러 가자. 역시 이렇게 뭐가 좀. 그래서 이제 한 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자 지금부터 자연학과를 시작한다. 느낌이 어때? 다시 한번 해볼게. 충격력을 계산하자는 거야. 몸소 느끼게 하는 거야. 2 MC 제곱을 테스트하고 하는 거야. 이런 게 물리 개그야. 이해를 했다는 게 잘한 거야. 저게 왜 웃기지? 그러면 똑바로 안 되는 거야. 하여튼 그때 난 냉동인간에 들어갈 테니까 지원자 있으면 같이 가자고. 얘들아 내가 손잡을 때쯤이면 니네도 거의 늙었어. 니네 나랑 별 차이 안 나잖아 나이가. 니네 몇 살이야? 17 많이 세븐틴 올드야? 좀 차이 나네. 거진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네. 안 되겠다. 나 먼저 갈게. 잘 따라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그림을 좀 그렸다가 지울 건데 주계열성이야. 얘들아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무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 주계성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있대. 주변부엔 누가 있을까? 대부분 누굴까? 여기 대부분 수소겠죠? 주변부에 있는 수들은 뭐예요?
구경하는 거야. 와, 쟤들 헬륨을 변한다. 와,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데 이게 뭐다고? 주계열성일 때 이런 일이 생긴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제 나오면 요 단계, 뭐 기억 단계라고 하든 A 단계라고 하든 간에 요 단계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심부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줘야 된다.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 시간이 지났어. 어떻게 될까? 중심부에 뭐밖에 없다 이제. 중심부에 뭐밖에 없어. 다 끝났어. 수소 다 써버렸대. 누구밖에 안 남아요? 헬륨밖에 안 남는다니까. 헬륨밖에 안 남으면 어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난 거지. 원래는 이 수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때는 별이라고 하는 게 핵융합 반응 하면 어때? 에너지가 막 빵빵 터지는 거거든. 핵폭탄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막 밖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하는 그 압력이 생겨요. 터져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내부 압력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별이 커지겠지.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지? 근데 니네 태양이 어제보다 커졌어? 태양 그대로잖아. 그치? 그러니까 왜 별들은 그대로냐면 이거와 똑같은 크기로 안쪽으로 수축하려는 힘도 있대. 얘들아, 수축하려는 힘이 뭘까? 그렇죠. 중력이 있다. 그래서 중력과 내부 압력의 크기가 똑같아가지고 이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대.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 무슨 문제가 생겼어? 중심부에 뭐가 끝나버렸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버리면 이 노란색 밖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 이 내부 압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럼 쭈그러들어야겠지. 맞죠? 중력만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쭈그러들면 얘들아, 부피가 수축해서 온도가 된다. 부피가 수축해서 온도가 올라간다. 다시 뜨거워진다. 그래서 1억 켈빈이 되면 1억 켈빈도 기억하세요. 1억 켈빈 되면 이 헬륨이 뭉쳐서 탄소나 산소를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한대.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중심부에서 헬륨이 핵융합 반응해가지고 탄소나 산소를 만든다. 엄청 뜨거워졌겠지? 아까보다? 그럼 이 주변을 감싸고 있던 수소들은 차가워지겠냐 설마? 가운데가 겁나 뜨거워졌는데? 그럼 이 친구도 야 우리도 덩달아 뜨거워졌잖아? 주변부에서 기억합시다. 주변부에서 수소가 헬륨을 만들어내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거보다 더 바깥쪽은 여전히 구경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층층 나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또 어떻게 되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중심부에 누구밖에 안 남아? 중심부에 산소만 남고 여기에 헬륨 다 만들어졌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어떻게 되지? 내부 압력이 또 사라지잖아. 핵융합 반응 끝났으니까. 그럼 또 어떻게 돼? 쭉 온도가 다시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지? 그러면 다시 무슨 핵융합 반응이? 탄소나 산소가 뭉쳐서 네온이라든가 규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된대. 근데 태양은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돼서 태양은 이 상태에서 쭉 해서 온도는 올라가 쭉 더 했는데 겉에는 뜨거워지면서 겉에는 막 자꾸 팽창을 하고 중심부로 수축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 다음 핵융합 반응까지는 일어날 온도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가운데가 쭉 굳어버리면 백색외성 겉에 부분은 뜨거워서 팽창 그게 행성상 성운이 되면서 인생이 끝난다. 그런데 저기 초고성 단계는 어때? 초고성 단계는 사이즈가 워낙 컸잖아. 뭉치면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계속해서 누가 만들어질 때까지. 가운데 철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철이 만들어지면 그제서야 모든 게 끝난다는 거야.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주는데 그 그림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맨날 등장하는 거야.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중심부에 최종적으로 탄소나 산소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주변부에 헬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수소가 있는 이런 그림을 줄 거예요. 그럼 이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친구들은 가운데 맨 나중에 누가 남는다고? 철까지 만들어진 그림이 있을 거야. 이 가운데 기억으로 뭔가 빵꾸 뚫어놓을 수 있어. 이거 철인 거 알아야 돼. 그 다음 여기 주변부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규소나 황. 설마 그걸 외우라는 얘기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주소랑 황 외워주세요. 산소, 네온,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만들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또 있겠죠 당연히. 누가 나올 때까지. 네? 누가 나올 때까지? 수소가 나올 때까지 계속 층층층층층층 계속 쌓여있는 이런 책이 없나? 아, 자세히 잘 안 나왔네. 22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그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22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데 얘들아 너희 학교들은 특히 어디를 빵꾸 뚫을지를 알 수가 없어. 무조건 알아주셔야 돼. 다 알아두는 게 좋아. 시간 될 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심심하잖아.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쭉 한번 외워주는 거야. 이건 외우는 거지 방법이 없어.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얘들아 당연한 얘기인데 중심부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해야겠지. 점점 무거운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면 이제 끝난 거야. 저희가 어디예요? 지금 내가 저기 왼쪽에 그린 그 두 개 그림이 여기 이 진화 과정상에서는 이 적색거성과 초거성에 해당하는 거야. 주계열성은 뭐였죠? 주계열성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 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와서 저 그림이 될 때까지 푸까푸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저게 모두 끝나면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터지거나 퍼져나가면서 죽는 거지. 이해됩니까? 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는 거야? 이거 반드시 그려야 돼.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 순서 무조건 알아야 되고 적색거성과 초거성의 차이 알아줘야 돼. 생각보다 헷갈린다니까. 뭐가 헷갈리냐면 이런 거 단계를 콕콕 찍은 다음에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생각보다 문제부터 헷갈린다고. 이게 바삭하게 암기를 해놔야 돼. 이거는 암기지 뭐 방법이 없잖아. 방법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를 알려주는 거지 뭐 이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지난 단계가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든가 뭐 학교쌤이 쓰는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을 좀 더 잘 봐줘야지. 선생님이 그리는 건 이제 일반적인 그림이고 표준적인. 근데 교과서 프린트랑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거든. 그 그림 위주로. 그다음에 학교쌤이 만약에 이런 설명하실 때 좀 다른 설명을 곁들이시면 나한테 바로 제보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바로 가져와야 된다. 됐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잠깐 끊고. 야, 레이저 훔쳐가지 마라. 이거 누가 건드리는지 잘 봐.